안녕, 나는 율전중학교 2학년의 박예나라고 해. 오늘은 3.1절을 맞아서 봉사를 갔다 왔어, 화성인궁으로. 근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이성경 열사님이란 분이야. 그분은 유관순 열사님만큼 엄청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신 분이야. 내가 평화나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역사도 많이 알게 되고 그에 따른 노력도 많이 했잖아. 근데 이분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약간 의아하기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조사해보고 이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 영상이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분을. 지금 수원시 더함파크 유현이 연구원님을 만나러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성경 열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제일 가장 궁금했던 게 저도 그 나이 또래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으면 그때는 여성이라는 게 보는 게 비천하게 보기도 했고 학생이었으니까 그런 데 나서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독립에 힘썼나. 그걸 알려면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직접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경험한 삶의 과정 속에서 왜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를 한번 추적해보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족사를 좀 살펴보면 이제 이성경 선생님은 1902년생이에요. 그 아버지는 이학구신데 이성경 선생님을 얻은 나이가 38인가 39살에 낳아요. 이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늦게 낳은 귀중한 자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그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빠르게 근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근대적인 그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껏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19년이 딱 되니까 그런 학생 조직들과 힘들을 모아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3.1운동. 3.1운동. 이성경 선생님 참여를 해서 잡혔어. 잡혀서 나왔으면 분명히 협박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경은 자기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이듬해 구국민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계속적으로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발각이 된 거죠. 발각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성경은 이걸 통해서 고문을 너무너무 심하게 받고 1921년 4월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드니까 집으로 보냈어요. 큰오빠네 집으로 보내요. 거기서 며칠 만에 사망을 해요. 글을 쓰고 알아보게 된 계기나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했던 여성에 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 안타까웠던 게 지금 이 책에 보면 이 이성경 얼굴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죽은 이성경은 사진 한 장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진이 없어서 복원한 거예요. 언니 얼굴을 통해서. 그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길 수 없는 조건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이성경의 그 마음을 저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이나 이렇게. 저는 고민이 사실은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땐 사람들이 나라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의병으로 나오고, 한말 때도 의병 나오고, 동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도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에선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걸 선택한 사람들의 그런 고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선택, 어려웠던 과정들을 너무 쉽게 말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독립운동가였으니까 당연히 독립운동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가졌던 고통과 고뇌와 그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그 다양한 속에서 고뇌하는 그들의 삶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이선경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찾고자 노력을 했었던 분이 있었어요. 평소에 느끼지 못한 감정들을 많이 느낀 것 같고, 나라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버티고 열심히 활동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관장님을 만나서 어제에 이어서 이성경 열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성경 열사님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지신 게 언제인지 궁금해요. 이성경 열사는 감옥에서 나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건 순국일 텐데 왜 포상이 안 됐지? 이런 이제 관심을 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이제 감옥에서 죽었으면 곧바로 이제 순국인데, 이제 감옥에서 나온 지 9일 만에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면서 이게 널리 알려지지가 않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안타깝게도 유관순 열사만큼이나 이제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상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겠다 해서 이제 글을 한 편 썼고, 그 글을 통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독립공제 포상을 2012년에 이제 애국장을 이제 수여했죠. 이성경 열사님도 유관순 열사님만큼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부각이 많이 되지 않으셔서 알려지지 않고 거의 90년 만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요.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언니 이현경이, 그러니까 이제 일본 여자대학 졸업을 하고 와서 동아일보 기자를 했어요. 여성 단체로는 근우회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근우회를 만든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신문 기자였으니까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선공산당의 당원이었어요. 조선공산당의 그 당대표, 당수가 안강천인데 남편이야. 그래서 이제 조선공산당이 일망타진되면서, 그러니까 뭐 100몇 명이 다 이렇게 검거가 될 때 안강천하고 한의건이 이제 국외로 망명을 해. 28년도에. 그때 이제 이현경도 남편을 따라서 중국 북경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해방이 되고 될 때까지 돌아오질 못했어. 큰 오빠 완성이나 이제 이현경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장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현경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니까 해방이 되고 전쟁이 터지면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제 배타시가 되니까 이제 그와 연결된 인물들이 다 이렇게 이제 묻혀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근대사가 갖고 있는 가장 아픈 대목에서 한편으로는 희생이 되고 이렇게 이제 메모리된 상황이 된 거죠. 유학도 가고 특혜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가고. 근데 그렇게 부유한데도 그런 위험에 무릅쓰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원 학생 친목회라고 하는 단체가 그러니까 서울로 유학을 갔거나 이제 통학을 하거나 하는 학생들의 단체가 1917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를 통해서 1919년 3.1운동이 폭발적으로 이 지역에 학생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학생 친목회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또 비밀 조직으로 거기서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똘똘하고 이제 역사의식이 있고 민족의식이 있는 젊은이들을 딱 모아서 이제 구국민단을 만드는 거지. 그 안에 이성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날마다 종로교회, 지금 그 당시에는 3일 남자 학교가 종로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종로교회에서 3일 학교에 만나서 남녀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지. 매주 금요일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상해에서 오는 독립신문 같은 경우들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막 이제 뿌리고 하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집이 산들인데 그 지역이 수원 지역의 독립운동의 메카야. 그러면서 박선태나 지금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지역 사람인데 바로 김노적이나 이성경이나 이영경이 다 산들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면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을 링크시키는. 그리고 이제 최문순이나 뭐 지금 임여정 같은 사람들이 1년 후배야. 이성경은 1년 선배고 여학생들의 리더야. 또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을 링크시키는 역할이고 또 산누리의 그 인물들을 또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잡아가가지고는 그러니까 모든 고문을 다 하는 거지. 결국은 그 고문 속에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강단이 있는 인물이었고 결국은 이제 그런 조직도를 불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까지 가는. 어제 미처 풀지 못했던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좋았고, 일본에 교활한 짓으로 밖에서 죽었다고 많이 안 알려지고 90년 뒤에 알려진 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 저런 거 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저기도 아까 막 집터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이성경 열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보통학교 시절의 모든 것을 이 나무는 지켜보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나무만 그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나무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자라지 못하는 백송에다가 얼마 없는 천연기념물인데 이게 이곳에 세워져 있고 이 나무가 그런 이성경 열사의 생각과 그런 활동 모습을 다 보고 그리고 독립의 과정까지 다 지켜봤다는 거를 생각하니까 이 나무가 되게 의미 있게 느껴져요. 이 나무 그걸 보고서 왜 이 보통 학교는 왜 터 표시를 해주지 않지? 저거는 되게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였는데 저 학교에 이성경 열사라는 소녀가 이제 독립운동을 많이 해서 그 독립에 아주 큰 성과를 이뤘는데 왜 그 소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성경 열사가 구국민단 활동도 하고 독립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기였는데 그때마다 이걸 보면서 아버지가 근대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어서 나를 이렇게 서울까지 유학을 보내주시고 공부를 하기 원하셔서 이곳까지 보내주셨는데 나는 여기서 독립운동이라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만약에 내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이 잘못돼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랑 걱정에 많이. 우리가 흰색 하면은 밝은 색 이렇게 떠올리듯이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이 흰 나무를 보면서 나도 그냥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을 흰색으로 바꿔서 나로 인해서 독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렸을 것 같아요.
느낌이 새로웠어.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성경 열사에 대한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여기도 이성경 열사는 없네요. 네, 다 하나같이 얼굴이 부어 계셔. 다 나랑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 나이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고, 정당하게 자신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정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감됐다는 게 좀, 이분들 말고도 훨씬 많은 분들이 여기 수감되셨을 텐데 그 기록이 다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 오늘은 아무래도 독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상황에서 이분들을 보니까 뭔가 조금 더 공감하게 되는 거. 직접 그 시대로 들어간 느낌? 그때는 그냥 현실에서 아 그랬었겠다 이렇게 그냥 바라본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 당시에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나는 이성경 열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어.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볼 미래의 친구야. 이 영상을 보고 너가 이성경 열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텐데 이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 어렵지 않아. 너의 친구나 너희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성경 열사님에 대해서 찾고 조사하고 알리는데 힘썼듯이 너도 아직 알려지지 못하고 그저 묻혀있는 누군가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제 알리는 그런 일들을 너가 했으면 좋겠어, 너도. 그래서 그분들도 존경받고 그런 공로를 인정받게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 안녕.